안녕하세요. 해안심리검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학생 여러분들이 실시한 PRAS 성격 특성 및 생활 만족도 검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S 성격 특성 및 생활 만족도 검사는 학생들이 가진 기본적인 심리적 자원인 6가지의 성격 특징과 심리적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력, 그리고 심리 정서적 불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부적응과 행동 정서 부적응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의 삶의 질 수준과 만족도를 파악하도록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의 해석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둘째, 검사 결과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하십시오. 본 검사의 결과 구성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검사를 올바르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 신뢰도, 둘째는 심리적 자원인 6개의 성격 특성, 세 번째는 심리적 지지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 정도를 볼 수 있는 학교 생활 적응력, 네 번째는 정서적 불편감을 의미하는 임상적 부적응과 행동정서 부적응, 다섯 번째는 학생의 삶의 만족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종합점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검사 해석에 앞서 본 검사에 쓰이는 점수 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본 검사에 사용되는 점수 체계는 보는 바와 같이 T점수와 백분위 점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분율 점수란 전체 인원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나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점수 체계입니다. 가령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나는 전체 100명 중에서 20등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처럼 백분위가 48점이라면 나의 상대적 위치는 48등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T점수는 전체 평균을 50이라고 보고 10점 단위로 수준을 판단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즉 50을 평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10점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점수, 40에서 60점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을 보통이라고 하며 30점 미만을 매우 낮음이라고 하고 70점 이상을 매우 높음이라고 보는 점수 체계입니다. 본 성격 검사에서는 점수가 높은 것을 좋다고 하거나 점수가 낮은 것을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점수가 높은 요인은 해당 요인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 매우 강한 성향이다라거나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 아주 약한 성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검사 신뢰도는 결과 해석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사 신뢰도에는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척도와 일관성과 왜곡 응답이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우선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 척도를 보면 무응답은 응답을 하지 않는 문항의 개수를 의미하며 10개 미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은 동일한 답을 연속적으로 반응했다는 의미이므로 없음이 좋습니다. 혹 있음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무응답이 10개 이상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이 있음으로 나온 경우라면 해석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검사 신뢰도에서 일관성과 왜곡 응답입니다. 우선 일관성은 일관성 있는 응답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점수는 높을수록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역기능이라고 해서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60점 이상은 일부 불일치로, 70점 이상은 다수 불일치로 보고 높을수록 일관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곡 응답은 스스로를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응답한 점수라고 봅니다. 이 점수 역시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60점 이상은 부분 왜곡, 70점 이상은 강한 왜곡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진솔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심리적 자원입니다.
심리적 자원에는 6가지 성격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방성, 성실성, 정서 안정성, 원만성, 외향성, 정직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자원에서 개방성은 자연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지적으로 얼마나 높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경우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남들과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며 지적 활동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은 경우는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안정된 작업을 선호하며 전통과 관습을 잘 따르는 성향입니다. 또한 예술적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사려 깊고 근면 성실함을 보이는 품성입니다. 성실성이 높은 경우 신중하고 꼼꼼하며 말과 행동의 결과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매사 정확성과 완벽성을 추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강합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충동적이며 실수가 잦고 비효율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의 규칙과 원칙이 모호하며 다소 게으른 편입니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다음은 정서 안정성입니다. 정서 안정성은 개인의 감수성이나 의존성, 근심, 예민함, 불안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 정도를 포함한 정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합니다. 점수가 높은 경우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주변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이 매우 강한 편이며 사소한 일에도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의존적입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위험에 둔감하며 주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무관심하며 타인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못 느끼는 편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원만성입니다. 원만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협하며 협동하는 속성으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요인입니다. 점수가 높은 경우는 대체로 온화하며 참을성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호의적이고 협력적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설득적이고 지배적이며 개성이 매우 강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정하며 불같은 성격으로 화를 잘 내는 편입니다. 다음은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지의 수준과 관심이 외부로 향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향성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매사에 열정적이며 타인을 이끌어 나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명랑하며 활동적입니다. 집단 내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있으며 늘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편이며 주목받기를 싫어합니다. 혼자 사색을 즐기며 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감정 절제를 잘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성입니다. 정직성은 개인이 타인과 사회라는 외부 세계 안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며 도덕적인지를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정직성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이득보다는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윤리와 준법을 중시합니다. 공정하며 신뢰와 협동을 중시하고 양심적이며 청렴한 편입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특권의식이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심리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력 부분입니다. 위에 살펴본 6가지 성격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내적, 외적 심리적 역동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지지는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지지, 주변 지지, 자아 존중감이 있습니다.
부모 지지, 주변 지지, 자아 존중감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친밀도가 높습니다.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도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심하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며 대인관계에서 다소 소극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며 매사 활력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 생활 적응력은 학교 생활과 관련한 주변 요인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수준으로 친구, 수업, 교사, 교칙이 있습니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은 경우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일상생활에서 평온함을 느끼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점수가 낮은 경우는 집단 내에서 어울리지 못하며 제한된 교우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감이 낮고 우울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학교 상황 내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불편감을 알 수 있는 임상적 부적응과 행동정서 부적응 요인입니다. 임상적 부적응 척도는 스트레스, 건강염려, 반사회성, 불안감, 우울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정서 부적응 척도는 공격성, 자기애, 부정적 자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적 부적응에서 스트레스 척도는 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을 측정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민, 속상함, 짜증에 대한 정도를 파악합니다. 건강염려 척도는 사소한 복통,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에 대해 스스로 심각하다고 느끼고 집착하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반사회성 척도는 도덕, 법적 기준 등은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사회적 질서에 반항하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불안감 척도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함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를 파악합니다. 우울감 척도는 우울적한 기분 상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성향을 파악합니다. 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부정적 특성으로 이해합니다. 다음은 행동정서 부적응 척도입니다. 정서행동이라고도 하는데 공격성과 자기애, 부정적 자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공격성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자기애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파악합니다. 부정적 자아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아 안정감이 없으며 주변 상황에 대한 희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파악합니다. 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부정적 특성으로 이해합니다. 다음은 본 검사의 마지막 척도인 삶의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위 설명드린 개인의 성격 특성과 내적, 외적 심리적 지지와 학교 생활 적응 정도 및 심리적 불편감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총점이 65점 이상이라면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매사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가 낮은 경우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며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결과에서 해당 점수가 낮게 나온 학생이 있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니 상담 선생님 또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PRAS 성격 특성 및 생활 만족도 검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